이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한 가지를 안 하면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네, 박경민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돈 버는 절대회계 책 저자고요. 지우회계법인에서 재무 아웃소싱 서비스 핀팀을 운영하고 있는 박경민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제가 서두에 잠깐 촬영 전에 대화를 나눴는데 네. 원래는 좀 물리를 전공하셨다가 네, 이렇게 또 회계 또 이쪽으로 이제 어떻게 좀 전환을 하셨는데 네. 혹시 그럼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직접적인 계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물리가 너무 어려워서 도피성으로 회계를 선택했던 거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요번에 이렇게 카운팅을 해보니까 네. 한 15년 차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흥미가 좀 다양한 편인데 한 직업 15년 한 걸로 봐서 약간 직업 선택 변환이 옳았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그런 뭐 시청자들 사이에서 본다면은 물리도 어렵고 또 회계도 어렵고 하는데 예. 그래도 어떻게 15년 동안 이렇게 회계 쪽에서 몸 담으시면서 얼마나 또 쉽게 회계를 잘 설명해 주실지 좀 기대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회계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네네. 다양한 뭐 대표님이라든지 네네. 그 사업에서 뭐 일하시는 뭐 그런 네네.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수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네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네. 반드시 필요한 것 예.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거 사업에 성공하는 거랑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거랑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이게 약간 비슷한가요, 그러면? 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면 제일 필요한 게 뭘 것 같습니다. 일단 안 먹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다음 안 먹는 것도 중요하고 뭐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음식을 봤을 때 저게 몇 칼로리인지 약간의 지식도 필요할 거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한 가지를 안 하면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매일 체중을 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뭐 3개월 안에 5kg를 빼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 중에서 매일 체중을 재지 않으면 사실 그 진정성도 의심스럽고 그거를 달성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다이어트에서 가장 성공하기 위해서 체중을 매일 재는 게 필요하듯이 그때 필요한 게 일종의 사업을 바라보는 눈, 회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을 바라보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회계라는 것이 그래도 몇백 년 전에 생겨나서 똑똑했던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테스트해보고 정착된 게 회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방법보다도 이미 검증된 회계라는 안경을 통해서 사업을 보면 그만큼 효과가 좋을 거다. 가장 안정적일 거다 생각을 하고 자꾸 회계라는 말을 이렇게 거부감 있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회계는 그냥 돈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 정도로 좀 쉽게 부티풀도 재테크 채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사업을 하는데 하나의 돈 관리하는 방법론 중에 한 개가 회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어렸을 때 용돈 받으면은 뭐 많이는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부모님들의 약간 반강요로 용돈 기입장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나한테 이제 현재 주어진 뭐 돈이 얼마인지 거기에서 얼마나 또 합리적으로 쓸 것인지 그 부분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기록을 하다 보면은 각인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방금 말씀하신 매일매일 좀 체중을 달아봐야 된다. 그 부분이 정말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장부 정리를 해야 된다든지 현상 파악을 해야 된다든지 그 부분에 확실히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네네. 그냥 세 가지가 아니라 M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세 가지 M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럼 이 3M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요거를 좀 처음에 제가 이렇게 개념을 잡게 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아까 앞에서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물리를 전공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처음 경영학과 수업에서 회계원리 수업을 들을 때 그 암담함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회계원리가 사실 다 배우고 나면 회계 전체 중에 제일 쉬운 교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배울 때는 뭐 차변도 헷갈리고 대변도 헷갈리고 뭐 자산 부채라는 말도 어색하고 이런 상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차변 대변식의 회계로는
그 바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시간을 내서 그거 하나하나 공부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회계 중에서 가장 돈 관리하는 엑기스적인 그런 개념만 3가지를 추려서 3M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고요. 네. 요 화면을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회계는 돈 관리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은 돈이 들어오는 입금에 관련한 부분이죠. 그래서 입금에 관련한 부분은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 그다음에 두 번째 출금에 관련한 부분은 번 돈을 덜 쓰게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매일 잔액을 확인해주는 돈을 자주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요 돈 관리에서는 크게 3가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스템을 마케팅 M, 머니 M, 모닝 M 이렇게 3가지 M으로 제가 기억하기 좋게 약자를 땄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희망사항으로는 뭐 반나절 정도, 하루 정도 요 개념만 익히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아주 기초 생존 돈 관리 방법은 충분히 익히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무제표 항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뭐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그다음에 자본도 있고 각각의 또 뭐 자산에서는 뭐 현금도 있고 매출 채권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몰라도 이 3가지는 좀 알면은 확실하게 좀 그런 회계를 해석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모니터링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커리어는 한영 회계법인이라고 좀 큰 회계법인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회계법인을 하다가 제가 개업을 하고 중소 대표님을 만나고 사실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한 개가 저 딴에는 또 나름 회계사니까 재무상태표도 잘 준비해서 가고 손익계산서도 진짜 최대한 잘 비율 맞춰서 가고 이렇게 해서 미팅을 가면 대표님들은 결과적으로 내 계좌 잔액은 얼마지? 얼마 나왔어? 얼마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뭐 10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통장 잔액 10억 없는데 이런 답변 드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회계라는 전통 차변대변 회계로 분석하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는데 매일매일 대표님이 접하는 회계에서는 사실 통장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금 흐름 관점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3M에서 방금 말씀하신 게 중간 머니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회계 용어를 배제하고 통장 베이스로 그 사업의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제 3M 중에 마케팅 M 부분은 그 전통적인 회계는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매출액부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최상단에 있는 거죠. 근데 중소기업 대표를 위한 어떻게 보면 생존 회계는 매출액부터 시작하면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 그 앞단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경영학 용어로 구분하면 마케팅 쪽 영역이 될 수도 있지만 회계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큰 회사들 가치 평가할 때는 다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케팅적인 부분을 저희 절대회계 3M 첫 번째 단계에 넣었고요. 두 번째 머니엠 부분은 제가 여기 뷰티풀 채널을 보다 보니까 그 김경필 멘토님께서 그 통장 관리에 대해서 자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재테크 멘토님들이 자주 강조하시는 통장 관리 방법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따온 겁니다. 따서 사업용 통장을 관리할 때 그 방법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되 사업에 맞게 조금만 변형시켜서 가장 쉽게 어떻게 통장을 운영하면 좋을지 설명드리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 모닝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옛말에 안 보면 멀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관리하는데 숫자는 대표 입장에서 되도록 자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뭐 9시 정해진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리포트 시스템, 매일 회사 자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요 3가지를 어떻게 보면 절대회계라 3M이라는 테마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매출을 2배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 설명 드리기 위해서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영어로 어토믹 헤빗이라는 되게 베스트셀러 책이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영국 사이클 팀이 금메달을 따기까지 과정이 설명돼 있는데 영국 사이클 팀이 저는 되게 잘할 때부터 봐서 원래 잘한 팀이라 생각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네. 예전에는 성적이 별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온 감독이 한 일이 사이클의 운동을 여러 개로 쪼개고 각각 부분을 1%씩 향상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한 60% 정도 다 어떻게 보면 휩쓴 거죠. 휩쓸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이 매출을 2배 늘리기 위해서 저희 장사가 안 돼요. 매출이 안 나와서 미치겠어요. 이렇게 하시기 전에 매출을 가능하면 여러 개로 쪼개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일단은 가이드라인은 매출을 4가지로 일단 쪼개봐라 말씀을 드리고 그게 요 장표에서 보시면 첫째 오른쪽 밑에 매출은 수량과 가격의 곱피 매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10개를 만 원에 팔면 1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수량은 또 그 앞단에 2가지 변수가 있는데 트래픽과 전환율의 곱이 수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다 적용이 되는데 오프라인 매장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옷가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손님이 100명 가게에 들어와서 10명이 옷을 사고 10명이 옷을 사면 전환율이 10%인 거죠. 그렇죠. 10명이 옷을 사고 10,000원을 지불하면 매출은 10만 원이 됩니다. 네. 이거 쇼핑몰에서도 또 마찬가지죠. 웹사이트 쇼핑몰에 100명의 고객이 들어왔는데 90명은 빠져나가고 전환율 10%인 고객이 결제를 하고요. 그 결제한 금액이 건당 10,000원이면 또 매출액이 1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출을 그냥 매출로만 바라보지 말고 경영학은 저는 물리하고 되게 다른 측면 중에 한 개가 경영학은 약간 목차를 위한 학문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네. 사물이나 개념을 바라볼 때 네. 이거를 어떤 목차로 바라보지 하고 설명해 주는 게 경영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리는 어떻게 보면 네. 딱 수학적으로 탁탁 떨어지는 걸 의미하고 경영학은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저런 목차로 이걸 바라보는구나 생각하는데 약간 카테고리화 시킨다 그렇죠. 이렇게 느낌이 들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매출을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고 대표님께는 각 카테고리당 20%씩 증가할 수 있게 한번 작전을 짜봅시다. 20%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각각 20%씩 증가하면 1.2 곱하기 4승이고 1.1가 4번 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딱 2배 조금 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일이 당연히 수학적으로 이렇게 되진 않죠. 그래서 그 사업마다 자기가 어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텐데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뭔가 매출이 잘 안 나올 때나 혹시 잘 나올 때라도 사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끝이 없죠. 예, 네. 더 잘하고 싶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이 약점이구나, 어떤 부분을 개선시키고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요 4가지 테마를 떠올려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이게 약간 좀 경쟁사랑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경쟁사 대비 어느 부분이 약한지, 그렇죠. 전환율이 약한지, 수량이 좀 부족한지, 네네. 가격이 약한지 그런 것 등등을 고려해서 좀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서 약점을 좀 보완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웹사이트 만들어 놓고 가장 초보 같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실수 중에 한 개가 웹사이트 만드시고 네이버나 구글에 광고 빠방 때리시고 생각보다 매출이 발생 안 한다고 막 슬퍼하시고 이런 대표님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네이버나 구글 광고를 자기가 때렸다는 거는 그만큼 트래픽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매출이 발생 안 했다는 거는 전환율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웹사이트의 어떤 부분에서 손님들이 주르륵 빠져나가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야지 약간 카테고리를 잘못 잡으시면 내가 경쟁사 대비해서 네이버 광고에 돈을 덜 썼구나 이 생각으로 돈을 막 2배, 3배 쓰기 시작하면 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가격이 워낙 높아서 전환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면 가격을 낮춤으로써 약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 요 4가지 카테고리 중에 가격이라는 변수는 사실 대표자, 경영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분이고요. 예, 나머지는 생각해 보시면
뭐 트래픽, 전환율, 수량 다 저게 증가함으로써 사실 원가도 같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원가도. 근데 가격이라는 거는 가격 10% 올려버리면 바로 매출액 10%로 매출액 10%, 그다음에 남는 이익 10%. 이게 바로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가격은 가장 강력한 매출 증가 수단인데 이거를 사실 또 너무 무분별하게 이용해버리면 가끔씩 지금 뭐 늘 잘 팔리는 같은 아이폰도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가격을 너무 높게 측정하면 확 안 팔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애플 주가 또 빠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사실 가격은 지금 여기서 가장 신경 써야 되고 경영자라면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는 부분이지만 늘 언제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앞서서 말씀하신 3M 중에서 네. 이제 돈을 어떻게 들어오게 하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여기 뭐 지문이 없긴 한데 네. 그럼 나머지 이 두 가지 있잖아요. 네네. 그 머니엠이 있고 네네. 마지막에 모니터링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약간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사실 머니엠 부분은 또 뒷부분에 질문이랑 연결이 있어요? 돼서 연결이 돼서 네.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모닝엠 쪽은 또 질문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경영자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보통 그 격리 직원이나 이런 부분을 뭐 회계팀을 꾸리기 어려운 수준에서는 세무사무소, 회계사무소, 뭐 회계법인에 세무기장을 맡기게 됩니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 기장을 맡기게 되면 그 만약에 올해 2022년 1월 1일에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펜을 샀다. 그랬을 때 그게 장부에 작성이 돼서 경영자가 받아보려면 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분기 말이 연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기 말도 보통은 보고를 네. 못 하고요. 연말도 지나고 2023년 3월 법인세 신고할 때 보통 그게 반영이 돼서 네네. 경영자한테 보이게 되거든요. 그게 뭐 손익계산서일 수도 있고 이게 덩치가 크면 재무상태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영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텀이 너무 긴 거죠. 그래서 회사에는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항목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중요한 항목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최소한의 숫자를 최대한 자주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뭐 모 스타트업에서 그 신용카드 결제액을 매일 아침 대표님들한테 카톡으로 보여주는 그 서비스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은 유니콘이 됐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대표 입장에서는 매일 어떤 숫자를 자기 회사 사업에 정말 중요한 숫자를 자주 보는 거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한테 해드리는 서비스 중에 한 개가 그 매일 아침 9시에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숫자를 리포팅을 자동으로 해드리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시스템이 오류가 나서 9시에 정각에 발송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바로 연락 오시고 저희 다른 서비스는 그만큼 피드백이 빠르진 않거든요. 예, 근데 요런 부분은 대표님들께서도 되게 효익을 많이 느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